그리고 이것이 국회 부정 합격 커트라인과 당일 투표율 차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솔선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그러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강력한 결과가 솔선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 합격 국회 입성 합격 커트라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 대부분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1번이 종로구거든요. 이 종로구는 상징성이 있고 당대표가 나간 곳이라서 아주 세게 했죠. 그 21대도 그렇고, 이게 21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아주 세게 해서 원래 이기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를 많이 나게 해서 상징성에서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정치 지도자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했죠. 그리고 다른 지역구는 대부분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커트라인은 이 0%가 돼야 돼요. 이 0%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10%가 되는 거죠. 이 0%가 돼야 된다는 거는 뭐냐? 사전선거에서 당일 투표를 뺐을 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통당의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의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값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식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보다 이 그래프 값이 위로 올라가 있는 지역, 여기 이런 데는 이제 미통당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런데 0%보다 높지만 이 민주당의 내부자용 커트라인, 그 원래 대학교도 부정입학할 때 이중 커트라인 쓰시는 거 아시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커트라인하고,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커트라인하고 이게 내부자용 커트라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요번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부정 합격 커트라인도 이렇게 내부자용 커트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발표자용 커트라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값 사이에 들어온 이 미통당 후보들은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자용 커트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빼앗긴 곳이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 일곱 곳, 여덟 곳. 최대한 8곳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지역은 굉장히 박빙이었던 지역이어서 사전 투표율은 당일 투표율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미통당이 더 나왔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더 나왔을 수도 있어서 이 지역은 미통당이 이겼다고 확신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빼고 여기 뭐 이런 데는 확실히 미통당이 이겼지만 부정선거로 빼앗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대로라도 여기는 지는 데인데 이렇게까지 세게 했죠. 이낙연이 당대표라서 그랬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솔선 공식을 이용한 저 부정선거 커트라인을 이용을 하면은 득표율 차이가 실제로 몇 %가 나면서 당선이 될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 커트라인 값, 아까 보여드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값에서
이 값들을 빼주면은 실제 득표율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들을 빼주면은. 그래서 그 득표율 차이가 실제로 나느냐, 그게 선관위랑 비슷하냐, 그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조작표 기준으로 예측을 한 그 실제 후보들 간의 득표율 차이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실제 득표율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그 두 값을 빼면은 거의 이게 0이거든요. 이 0에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솔선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관위가 만든 민주당 내부용 커트라인을 보거나 할 수 있고, 그 커트라인 값을 알면은 그 커트라인 값이 무슨 의미냐, 그만큼 뒤져 있어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10% 이상 요거만큼 차이가 나면은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넘어가면은 뒤집을 수 없고, 이거보다 적으면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전선거랑 당일 득표랑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도 요만큼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솔선 공식이 밝혀낸 이것이 솔선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몇 표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선님이 이제 이걸 난수표로 만든 건데요. 몇 퍼센트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투표율 별 21대 국회의원 부정 당선 커트라인 내부자용 이 난수표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선거 투표율이거든요. 사전선거 투표율이 20%일 때 이 3%의 효과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15%의 효과가 납니다. 기준을 민주당하고 미통당이 50대 50으로 비슷했다라고 할 때 이제 15%의 효과가 나는 거고, 이 도비가 이제 빼앗아오는 표, 이것은 사전선거 투표율 20%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하면은 작업표 값이 19%가 되는데, 이제 50%에서 19%를 더해주면은 69%가 되겠죠. 그리고 50%에서 이 빼앗긴 표 4%를 빼주면 46%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3% 효과는 미통당은 없으니까요. 이건 없는 표를 만들어 넣어준 겁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백분비를 구하면은 이제 넣어준 이 15%를 100%에 더해서 115로 이제 각 민주당의 사전선거 69%나 아니면은 미통당의 46%를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백분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백분비로 이 사전선거 효과를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주면은 20%의 효과가 있는 게 되고, 이는 6%의 그 표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에는 투표율이 26%였죠. 사전선거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적으로 8.82% 정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22대도 표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22대에서는 31%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해주는 표는 1% 효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을 하면은
전국 평균적으로 10%의 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당에 10% 뒤지고 있어도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50대 50으로 나눴을 때의 기준이고, 실제 표를 통해서 보면은 실제 결과 차이도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솔선 공식을 적용하면은 국회 부정합격 커트라인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미통당에서 민주당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을 빼주면은 이제 이게 득표율 차이, 최종 결과 차이가 되는 거고, 이 실제 결과와의 차이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솔선 공식의 유효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 뭐 방모하는 사람이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당일 득표율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당락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발표기관 그 박모 씨는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당일 득표율이 100%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그 추세만 알면은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건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부정으로 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팍 스파이크가 나지 않는 한 그 추세가 대충 비슷하게 가니까 한 30-40% 이상 이제 당일 투표가 개표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충 이 정도 득표율 차이로 누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민주당 인사나 그 여론조사 발표기관의 관계자가, 민주당에 아주 가까운 그 관계자가 그 선거 결과를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